오늘 말씀드릴 것은 뭐 아시는 분들은 너무 쉬운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기초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 주식 투자하실 때 자기 포트폴리오 분석하지 않습니까? 분석하실 때 스타일로 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섹터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섹터는 뭐 IT에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필수 소비재, 뭐 산업재, 뭐 원자재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섹터고요. 그 다음에 밸류냐 아니면 그 밸류적 가치주냐, 그로스, 성장주냐 이렇게 분석하는 걸 스타일로 분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일로 분석하는 걸 가지고 간단하게 이런 거 용어를 아셔야 되니까 그냥 기초편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많이 들었던 리스크하고 리턴입니다. 이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리스크를 많이 자기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리스크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리턴을 얼마나 이제 받을 수 있느냐가 이제 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리턴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리스크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제대로 하려면 나는 얼마의 리스크를 질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리턴을 예상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0불이 있는데 그 100불을 100%다 잃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리스크를 최대한으로 많이 한 게 되겠죠. 그렇지만 나 100불이 있는데 나는 저기 한 푼도 잃지 않고 싶어. 아니면 최소한 잃어도 나는 10불 미만으로 잃고 싶어.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10%의 이제 리스크를 주는 거겠죠. 그럼 거기에 따른 리턴도 어느 정도 이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스크와 리턴 할 때 항상 투자의 기본은 리스크를 먼저 내가 얼마나 감내할 수 있느냐를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리턴을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금을 갖고 계시면 내 이 원금을 얼마나 어, 몇 년 동안 쓰지 않고 갖고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잃었을 때 얼마나 잃어도 나는 내 지금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느냐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택하는 뭐죠, 퍼센트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야 뭐 돈이 없으면 어디서 돈이 빌려서라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뭐 선물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많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롱 포지션으로 해서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스크 투자에 이 리스크가 질 수 있는 퍼센트가 적다는 거,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거, 이게 제일 먼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돈을 빌리면 주식이 올라가면 괜찮지만 내려갔을 때는 리스크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원금뿐만 아니라 자기 다른 자산들까지 피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처럼 그렇게 손 빠르게, 발 빠르게 어, 이게 리스크 해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그래서 리스크를 얼마나 질 거냐를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왜 흔히 많이 들으셨을 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하실 때 여기서 이제 중간을 보시면 주식 쪽에 투자하시는 것이 리스크를 더 많이 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채권 쪽에 투자하시는 것이 리스크를 적게 보시는 겁니다.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주식 쪽으로 가시면 리스크가 크니까 리턴 수익률도 높을 수밖에 없죠. 채권으로 가시면 리스크를 적게 지고 있으니까 리턴도 많지 않겠죠. 조금 작게 리턴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리스크와 리턴 이거 이제 한번 이제 분명히 아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먼저 이 주식 쪽으로 와서 스타일을 보시면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있죠.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은 그 회사의 지금 프라이스보다도
그 회사의 정말 가치는 얼마인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게에 이 사과가 있는데 사과를 지금 100불에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게에서 파는 가격은 100불이지만 제가 보니까 이거 산지 가격에다가 그 다음에 뭐 운송비, 그 다음에 도매, 소매 이 이윤을 다 합치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90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10불 정도 비싼 거죠. 그러면은 제가 이 사과를 사기 위해서 다른 가게를 둘러보면 90불짜리에 파는 사과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것을 밸류에이션이라고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치로 이제 계산을 했을 때 세 가지를 이제 부분 되는데요. 투자를 그런 식으로 가치 위주로 해서 이제 투자하는 걸 더 중점을 두면 가치 섹터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가치로 계산 안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주로 돈은 버는 것보다는, 버는 걸 따지면 PER 밸류라고 그러죠. 그런 것보다는 PSR 밸류. 그러니까 얼마나 팔고 있는지 아니면 장래에 얼마나 성장할 건지, 매출이 얼마나 성장할 건지 이런 식으로 지금은 돈을 못 벌지만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이 그로스 성장 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게 블렌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켓 캡은 지금 이제 이 회사가 발행한 모든 주식을 팔면 이 회사의 현재 시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시총이 마켓 캡입니다. 그래서 스몰, 미디움, 라지 있는데 보통 라지가 10 빌리언 정도 되면은 라지 캡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미디움 정도는 이 10 빌리언이 안 되고 그 다음에 1 빌리언 안 되는 이 정도가 보통 미디움 되고 1 빌리언 안 되고 그 밑으로가 스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라지가 대기업, 그 다음에 미디움이 중견기업, 스몰이 뭐 소기업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스몰 캡하고 미디움 캡에서 중소기업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그래서 다우존스를 보면 다우존스는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블렌드고 그다음에 마켓 캡으로 보면 라지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우존스는 여기 저기 갖고 있는 그게 31개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30개가 주식이고 1개가 채권을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회사 주식 30개, 미국에 제일 잘 나가는 대표, 각 섹터를 대표하는 주식들 30개를 모아서 만든 지수가 다우지수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밸류에이션으로는 블렌드, 마켓 캡으로서는 라지에 해당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이제 온 김에 반드 쪽도 보시면 반드는 duration, 그러니까 채권의 만기에 따라서 단기, 중기, 장기로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중기만 알면 되지 않습니까? 중기가 한 7에서 한 10년 정도, 7에서 10년 정도 되는 게 중기고요. 그다음에 롱으로 가면 20년, 30년 이렇게 가고 짧게로 가면은 하루짜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 달짜리도 있고 하여튼 1년짜리, 2년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눌 수 있다 아시고 그 다음에 이 크레딧 퀄리티로 보시면 신용 등급으로 보시면 난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비투자 등급 그 다음에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투자 등급 이렇게 얘기하는데 투자 등급이 이제 우량주 이제 그 다음에 난 인베스트먼트가 비우량주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정크 펀드가 이 난 인베스트먼트에 속하는 게 정크 펀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채를 보시면 국채는 이제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에 속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속하고 경제가 지금은 이제 0%이지 않습니까? 0%라서 이자율이 낮아지면 그러면은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반대로 그죠? 이자율, 이자 레이트라 그러죠. 레이시 이것이 이제 낮아지면 채권은 올라가고 반대로 이자가 올라가면 채권은 내려가는 게 이제 이 채권 주식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자율이 0이니까 0에 가까우니까 채권이 재미가 없죠. 그래서 10년 국채 지금 한 뭐 1% 미만이죠. 0.9%대 0.9%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제 10년 국채하고 2년 국채 일드 스프레드 우리 얘기 많이 들어서 보셨을 건데 여기 들어와서 이제 뭐 지금 스타일 얘기하다가 잠깐 옆으로 빠져서요. 그냥 말 나온 김에 10년과 2년 국채를 이제 10년 빼기 2년을 하면은 해서 이제 마이너스가 되면 리세션이 온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10년 빼기 2년 했을 때 경제가 이제 마이너스로 했다가 경제가 회복되면 이제 플러스로 가겠죠. 그러다가 한 이 10년 빼기 2년 이자율이 한 1.5% 이상 올라가서 한 2% 가까이 올라가면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채권 투자자들이 장기 국채를 사서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드 스프레드가 2% 가까이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리세션이 또 오잖아요. 그럼 리세션 온다는 말은 이때 이제 10%와 10년물하고 2년물 그 채권의 일드 스프레드가 한 2%까지 나면은 그때쯤 되면 이제 이자율은 높을 때입니다. 그럴 때 이제 채권 투자의 비중을 많이 늘리시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자율을 리세션 들어가서 이자율을 낮추면 반대로 반드 투자는 반드 채권 가격 오르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것이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런 스타일 가지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로스 섹터가 채권의 주식에서 그로스 섹터가 이쪽이겠죠. 돈을 벌었는데 내년에 되면은 밸류 섹터가 돈을 벌 것이다.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로스 섹터에서 계속 돈을 벌었는데 그것도 주로 이제 이 라지 파트가 벌었다는 겁니다. 왜냐면 빅 5가 돈을 벌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 라지이고 그로스보다는 밸류 쪽이 돈을 더 많이 벌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이 스몰 미디움 이쪽에서 뭐 스몰 미디움 이쪽에서 돈을 더 많이 벌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IWM이라고 하는 러셀 2000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2021년에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밸류 뭐 그로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스탁 스타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리스크가 첫 번째고 리턴이 두 번째로 생각하실 거. 그 다음에 스탁 스타일이 이쪽에 스탁 쪽이 하이 리스크, 반드가 로우 리스크인 만큼 그 다음에 따라온 리턴도 이제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요 안에서 그런 로테이션, 여기 스탁 스타일 안에서도 로테이션이 있는 거죠. 그로스에서 밸류로. 예, 그런 식으로 오늘 봤다. 이제 요약이 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늘 장에서 12월 14일 월요일 장에서 피델리티 커스터머들은 어떤 주식에 이제 주로 샀는지 이 볼륨으로 오늘 이제 이거 순서를 매긴 건데요. 여전히 테슬라가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4.89% 오늘 올랐습니다. 하지만 피델리티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보시면 판 사람이 더 많습니다. 산 사람보다. 그 얘기는 지금 주식은 오르고 있지만 차익 실현하고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해서 이제 테슬라가 S&P 500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금요일 날그 내마녀의 날 뭐 이런 거 있죠. 선물과 옵션이 만기인 날이 겹치고 그 다음에 계속 그 부양책 얘기가 나오는데 뭐 정치권은 뭐 민생이 어렵든 말든 자기네들 좀 정치 싸움 한다고 계속 뭐 밀고 당기고 하는데 그 사이에 뭐 민생은 고생하고 그다음에 이 저소득층에서 직업 잃은 사람들이 다시 그 직장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좀 불투명한 불확실성이 높아가고 그래서 빅스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빅스가 올라가는 동안에는 아무래도 계속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이 사람들은 차익 실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오늘 봤고요. 니오는 마이너스 같습니다. 왜냐면은 뭐 유상증자도 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이기 때문에 불안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같지만 사람들은 어쨌든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는 내렸는데 사람들은 샀습니다. 예, 그리고 에어비앤비는 이번에 내렸는데 마이너스 6%만 많이 내린 건데 이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다 이거 단기 투자로 보시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PFE 이건 파이저죠. 그 다음에 모데나 여기 있습니다. 백신주인데요. 여기 보시면 둘 다 여기 보시면 다들 사람들이 이게 산 걸로 보시면 더 매수를 더 많이 했습니다. 근데 주가는 다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은 뭐 백신주 떨어졌지만 사람들이 이제 산 것은 아무래도 지금 이 12월 끝나고 나면 그러면은 이제 4, 4분기지 않습니까? 4, 4분기 그 다음에 내년 들어가면 이제 2021년에 1, 4분기가 되죠. 이때 백신 회사들은 매출을 많이 했으니까 이익이 많이 나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실적 발표할 때 플러스가 나니까 그때까지라도 사람들이 뭐 장기로 보면은 장기라기보다는 스윙 트레이드 하는 분들이죠. 한 3, 4개월 보시는 분들도 들어갈 수도 있고 단기로도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거고요. 제가 보기는 그 다음에 여기 50%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있는데 이 두 가지 회사는 BRU는 회사 이름이 BRU입니다. 그리고 BCDA하고 이 두 가지는 제약회사입니다. 그래서 제약회사 뭐 흔히 말하면 왜 차트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쭉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탁 튀는 거 있죠. 이런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사람들이 거래를 많이 안 할 것 같은데 어,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소식 듣고 사고 팔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로 데이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하루 안에 투자하든 사고 팔고 하든지 길어도 뭐 2, 3일 안에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것이 이 피델리티 커스터머 이 리스트에서 탑을 차고 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이익 추구를 아주 이 리스크 테이킹을 아주 많이 한다는 얘기죠. 다르게 얘기하면 시장이 불안해진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애플 오늘 약간 소폭 내려갔는데 계속 아이폰 12가 팔리고 있으니까 좋게 보는 사람들은 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스페이스 외저 버진 갈라틱이라 그래서 우주로 여행한다는 그 주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행기는 여행했는 그 테스트 했는데 실패했다고 해서 마이너스 17%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제 꿈과 희망을 갖고 계신 분들 이제 분들은 이제 27%가 조만간에 다시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산 것 같습니다. 매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지금 온라인 그 세일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사실 지금 세일 시즌이니까요. 크리스마스, 뭐 크리스마스하고 뉴 이어스 데이 이런 데가 다 지금 한참 쇼핑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존이 더 좋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마녀의 뭐 이 저기 선물 옵션 같이 있는 날이 금요일이고 그 다음에 부양책이 아직 말이 많고 그다음에 코비드 19은 계속 번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 불확실 때문인지 주식은 오르고 쇼핑도 잘 되고 있지만 아마존은 단기로 제 생각에 단기로 산 사람들이 시세 차익 보고 판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 거고요. 자, 이제 제가 이제 앞에 말씀드린 그 스타일 분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어서 리스크 테이킹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그린위치 라이프 사이언스라 그래서 그린위치가 왜 저 오즈의 마법사에 보면은 녹색 마녀 있죠. 녹색 마녀가 그린위치입니다. 그래서 녹색 마녀가 왜 그 이 착한 마녀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했는데 이 회사는 1918년도에 이름을
1900일이 아니고 2018년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18년 이때 이름은, 그 전에 이름은 노웰이라는 회사입니다. 노웰이라는 회사가 그린위치로 이름을 바꿨고, 원래는 2006년도부터 시작한 그 제약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주로 하는 것은 유방암을 고치는 약을 개발하는 회사인데, 최근이라고 하면 이제, 이게 12월 9일 때입니다. 12월 9일 여기, 12월 9일 때, 요때, 임상 이상이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해서, 이제 그때 주식이 뛰었는데요. 그걸 가지고 이제 리스크 테이킹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리턴하고, 이제 이런 거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티커는 GLIS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주식은 그렇게 권하진 않습니다만, 아무튼 뭐 전문가, 뭐 제약 쪽에 잘 아시고 의료 쪽에 잘 아시는 분들은 이런 소식을 항상 들으시니까, 그런 업계에 계신 분이 아니라면은 일반적으로는 이런 주식은 이 주가가 오르는 것을 금방 찾아서 하는 데이 트레이딩 있죠. 그 하루 오늘 사서 오늘 파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만 이제 먹이거리가 되는 건데요. 이제 얘기를 보시면 보통 한 4불, 5불 대에 있는 주식이 몇 년 동안 계속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임상 이상이 결과가 좋다는 얘기를 듣고, 이날 보시면 오픈이 16불, 그 다음에 클로즈가 57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6불, 57불인데, 그 다음에 그날 장중에 제일 많이 오른 때가 158불, 제일 낮았을 때가 12불대입니다. 그래서 퍼센트로 하면은 한 2,400%인가 2,500%뭐 이렇게 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에 2,500%, 뭐 2,400% 올랐다 그러면은 이런 주식을 기다리고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 소식을 듣고 뭐 4불대 갖고 있던 사람들, 아니면 뭐 이제 아침 일찍 뭐 해서 어쨌든 뭐 16불대 샀던 사람들은 이때 뭐 한 150불에 팔았다 그러면 엄청 이익이 남았겠지만, 반대로 이상의 좋은 결과가 나와서 주식이 오르는 게 있어. 그게 이제 GLSI야. 이런 얘기 들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150불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날 마감이 57불에 됐으니까 당장 뭐 157불에서 57불까지 한 100불 손해 본 거죠. 주당. 그리고 그 다음날 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 원금을 찾을 수가 없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그 다음날 가면 이제는 다시 오를까 봤는데 또 더 오르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에 오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 리스크를 많이 한 사람들이 아주 리턴을 많이 보려고 했지만, 보통 일반인 사람들은 리스크만 너무 지고 리턴은 없는 그런 게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리턴을 먼저 보고 들어갈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먼저 보고 들어가셔야지 이런 식으로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예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 주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Love once more, thank you twice.